자, 얘들아, 시험은 잘 봤지? 이번 주부터는 시작해가지고 이제 확률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연휴가 길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많은 내용은 나가지 않고 확률 간단하게 뜻만 알려주고 그 다음 주에 너네 학교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확률이 정확히 무엇인지 조금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된 용어들을 몇 개 알아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 일단 처음으로 우리가 배워볼 용어는 여기 나와 있는 시행, 뭐 표본 공간, 사건 이런 용어들인데 용어 자체는 조금 생소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냥 문제 풀어보면서 이해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거든. 여기 밑에 있는 문제를 바로 풀어보자. 보면은 12개 버튼이 있는 잠금장치에 숫자 또는 특수문자를 특혜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래. 첫 번째, 표본 공간이 뭔지 물어보고 있는데 표본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실행 아니면 관찰 이런 거를 했을 때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다 말하는 거를 뜻해. 그래서 여기에서 표본 공간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집합으로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S라는 집합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들아 내가 잠금장치에서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는 거는 뭐뭐뭐가 있어. 그지? 0부터 1, 2, 3, 4 해가지고 일단 숫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별표랑 요거 우물정자까지 해서 총 몇 개? 12개가 있잖아.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관찰이나 실험 같은 걸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적어 놓은 거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원 사건을 적으라고 하는데 근원 사건은 뭐냐면 이 표본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할 때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얘들아 한 번에 몇 개의 자리씩 누를 수가 있어. 비밀번호가 1, 2, 3, 4라는 말은 1 한 번 누르고 2 한 번 누르고 3, 4를 한 번씩 누르는 거잖아. 이렇게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에서 원소가 한 개로 이제 생긴 부분 집합 애들만을 모아온 거를 말해. 그래서 근원 사건을 말하라 그러면 0 이렇게 집합들이니까 1, 2 이런 애들 8, 9 그 다음에 별표 우물정자까지 이런 애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서 원소가 하나짜리인 부분 집합들을 모두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보면은 홀수를 누르는 사건, 그 다음에 뭐 특수문자를 누르는 사건, 이렇게 사건이란 단어들이 나오는데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건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여기 단어 뜻을 먼저 설명을 할게. 시행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시행이라는 건 뭐냐?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말해.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듣고 이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니야 사건까지 좀 얘기를 해줄게. 사건이라는 거의 뜻은 뭐냐면 한 번의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말해. 그래서 요거는 예로 표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떤 예가 있냐면 선생님이 주사위를 던져서 1에 눈이 나왔다. 얘들아 요거를 시행이랑 사건으로 한번 분리를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이 행위 있지. 주사위를 던지는 건 이거는 어떤 거를 시행한 거야. 시행을 했더니 1의 눈이 나오게 됐잖아. 그래서 요 나오게 된 1의 눈이 나오는 요 결과 자체를 사건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건은 어떤 시행에 대한 결과 값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막 문장을 줬을 때 시행이랑 사건을 구분해서 너네가 뭐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률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저 용어가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물음 3번을 보면 홀수를 누르는 사건은 뭐가 있어? 말 그대로 홀수 1, 3, 5, 7, 9가 있겠죠. 그 다음에 특수문자를 누르는 사건이 B래. 그러면 B라고 생각하면 B는 별이랑 우물정이라는 이렇게 애들이 있겠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새롭게 배우게 될 텐데 배반 사건이랑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배반이라는 게 뭐야? 서로 만나는 게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그렇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두 개의 사건이 겹치는 부분이 없는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이 A와 B라는 두 개의 사건을 배반 사건이다라고 말해.
그러면 물음 4랑 물음 4에서 보면 얘들아 요 두 개는 겹치는 사건이 지금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물음 3은 숫자만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음 4는 특수기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집합의 원소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A의 여사건은 뭐냐면 우리 아까 했던 거를 이렇게 집합으로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은 A라는 사건은 홀수를 나타내는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B는 특수문자를 이용한 사건이었으니까 요 A와 B 나머지는 뭐겠어? 0, 2, 4, 6, 8 이렇게 집합이 이루어져 있겠지. 근데 말 그대로 얘들아 여사건은 뭐야? 여사건은 A라는 요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를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집합에서 그 집합이 사건이라는 단어로만 바뀐 거기 때문에 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요 부분이 여사건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표본 공간, 근원 사건, 그 다음에 시행과 사건, 그 다음에 배반 사건, 여사건. 오케이?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 두 개를 잠깐 스톱하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시간이 됐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자. 문제 2번을 보면 동전의 앞면을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전의 뒷면을 T라고 나타낼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 그 다음에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래. 그러면 해보자. 우리 요 관계를 일단 A, B, C를 나타내 볼까? A, B, C를 나타내 보면 A의 사건은 뭐라 그랬어? A 사건은 동전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니까 A 사건은 H랑 H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B는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얘들아 일단 앞면이 한 개가 나와도 되지. 이거 쉼표를 쓰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야겠네. 그래서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얘네 두 개는 구별되는 사건이죠. 왜냐면 처음에 앞면이 나오는 거랑 두 번째랑 앞면이 나오는 거는 서로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개 다 앞면이 나와도 되겠죠. 적어도 한 개니까. 그 다음에 C라는 사건은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두 개 모두 뒷면. 왜 자꾸 점을 찍냐. 두 개 모두 뒷면. 이렇게. 그러면 요걸 보고 이제 하나씩 적어보면 되겠지. A와 B의 합집합은 뭐겠어? A와 B의 합집합은 말 그대로 저거로 다 합한 거니까 HT랑 TH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랑 C의 교집합은 있어 없어? 그렇지. 없으니까 공집합이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TT 요거 하나가 있겠네.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두 개의 사건을 찾으래. 그러면 찾아보면 아까 2번에서 A랑 C랑 교집합이 있었어 없었어? 그렇지. 없었으니까 A와 C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보면 얘들아 B랑 C도 지금 교집합이 있어 없어? 그렇지. 교집합이 없으니까 B와 C도 서로 배반인 사건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다음을 구하래. 이거는 위에 거랑 달라 얘들아. 얘는 아니다 미안. 동전이랑 주사위니까 얘기가 다르구나. 자, 하나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니까 서로 다른 두 개를 던지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표본 공간은 뭐가 있겠어?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1 나오고, 2 나오고, 1 나오고, 3 나오고, 쭉 가서 어디까지? 6 나오고, 4 나오고, 6 나오고, 5 나오고, 6 나오고, 6 나오고까지. 요게 전체 표본 공간이 되겠지. 그러면 중요한 거. 요거를 다 세면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 일단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그렇지, 6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에도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근데 요거 두 개는 따로 일어나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니까 두 개를 곱하면 총 36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지.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얘들아 익히 알고 있죠? 36가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의 수가 같은 사건을 A라고 한대. 그러면 A는 어떻게 되겠어? A는 1이 나오면 그 다음에도 무조건 1이 나와야 되고 2가 나오면 2가 나와야 되고 3이 나오면 3 마지막에 6이 나오면 6까지 해서 총 얘는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서는
어떤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런 단어들을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집합을 원소로 잘 표현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새롭게 배우게 될 텐데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라는 용어를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수학적 확률을 배우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을 설명을 해주게 될게. 일단 단어에서 나타나는 뉘앙스는 뭐야? 단어에서 일어나는 거는 확률이긴 확률인데 수학적인 확률이야. 그러니까 얘는 뭔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확률인 거고 얘는 확률이긴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래?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확률이래. 자,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해보자. 일단 수학적 확률의 뜻을 말해주면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써. 이건 뭐냐면 이거 아까 뭐였어? A라는 사건을 우리가 집합 A로 나타냈었지. 그 다음에 P는 확률의 약자야. 이게 적어왔지. probability 가능성이라는 단어일 거야 아마.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를 줄여서 우리가 P의 A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문장형으로 쓰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지. 우리가 S라는 집합이 뭐였지? 아까 S라는 집합이 표본 공간. 그러니까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거였지. 그래서 이 표본 공간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특정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나눠준 거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지 얘들아 확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거를 뭐라고 배웠어? 이거를 분모를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다음에 분자를 어떤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거 뭐 식으로 돼 있어서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얘들아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경우가 아니지. 나오는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 이 확률은 봐봐. 저 이제 기호에 맞게 한번 풀이를 해보면 여기서 사건 A는 뭘까? 사건 A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게 사건 A겠지. 그 다음에 표본 공간 S는 그럼 뭘까? 표본 공간 S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오는 전체의 눈이 S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저 식에 맞게 우리가 A의 확률을 구해보면 이 A라는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표본 공간을 말하는 거니까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은 몇 개야? 그렇지. 6개고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은 2, 4, 6이 있으니까 3개가 돼서 우리가 2분의 1이다 라고 답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들 지금 각자 한번 바로 풀어볼까? 전혀 어렵지가 않죠? 자, 바로 풀어보면 보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10일 확률을 구하래. 일단 전체 사건과 특정 사건이 뭐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전체 사건은 뭐야? 선생님이 여기 나눈 거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니까 일단 전체 확률을 구하기 전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오른쪽에 나오는 특수한 경우만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나오는 눈의 합이 10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눈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직접 찾아야겠지. 그러면 얘들아 어떤 두 개의 주사위에 눈을 더해서 10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보면은 얘가 만약에 4가 나오면 두 번째 눈은 얼마가 나오면 돼? 그렇지 6이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눈이 5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말고 더 있나? 없죠. 그래서 분자에 들어오는 숫자는 뭐가 되는 거야? 요 하나, 둘, 세 가지에서 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 약분하면 12분의 1이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문제 보자. 빨간 공 3개랑 파란 공 2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를 꺼낸대. 여기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낸대. 그럴 때 빨간 공 1개랑 파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바로 풀어보면 일단 공이 색깔 구분 없이 몇 개가 있어. 그렇지 5개가 있지. 그 5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꺼낸대?
두 개를 꺼낸대. 근데 얘들아, 공을 꺼낼 때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이거 아이씨 영상이라 설명이 안 되네. 어쨌든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 있어?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에 C가 되는 거겠고, 그때 빨간 공 하나랑 파란 공 한 개를 꺼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빨간 공은 일단 몇 개가 있다 그랬어? 빨간 공은 3개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3개 중에서 한 개를 꺼내고, 그 다음에 파란 공 2개 중에서 한 개를 꺼내는데, 이 내가 꺼내는 행위는 따로따로 일어나 아니면은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지? 그러니까 빨간 공을 한 개 뽑고 그리고 파란 공을 한 개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로 이어져서 곱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10분의 6이 나오고 약분해 주시면 5분의 3이다 라는 답이 나오겠네. 얘들아, 약분하는 습관 잘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해볼까? 2명의 사람이 가위가위보를 하는데 그때 비길 수 있는 확률을 구하래. 일단 요거를 해보자. 얘들아, 가위가위보 하면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렇지. 가위, 바위 보니까 3가지지. 그래서 내 한 명의 사람이 내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내는 경우 3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렇지. 9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가위가위보를 해서 비기는 경우는 뭐가 있어? 가위를 내서 비기는 경우, 바위를 내서 비기는 경우, 그 다음에 볼을 내서 비기는 경우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전체 확률은 3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학적 확률을 쓰면 되는 거 아닐까? 수학적 확률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시를 들어줄게. 어떤 거냐면, 얘들아, 너네 윷놀이 해봤지? 윷놀이 할 때 그 백도 있는 거 알지? 백도 여기 이렇게 X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백도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 백도가 그려져 있는 윷을 한 개 던졌을 때, 얘들아, 이 백도가 나와 있는 면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 지금 한번 생각해봐. 잘 생각해봤어? 몇 분의 몇이야? 백도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일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야. 왜 아니야? 우리 윷을 생각해보면, 내가 윷을 또 그려주마. 이렇게 지금 백도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이놈을 던지는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앞면이랑 뒷면 2가지 경우인 건데, 앞면이랑 뒷면이 내가 던졌을 때 여기 앞판떼기랑 뒷판떼기가 딱 바닥에 마찰할 수 있는 그 경우가 같을까? 당연히 다르지. 얘들아. 여기 면적과 요 부분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던졌을 때 딱 마주치게 될 확률이 서로가 다르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는 수학적 확률을 적용할 수가 없어. 수학적 확률 적용 불가. 느낌 좀 알겠어? 예를 몇 개 더 들어줄게. 그냥 말로 할 테니까 들어봐봐.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라는 거야. 첫 번째는 내일 비가 올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야구 선수가 다음 타자에서 안타를 칠 가능성.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선생님 요새 코인 한다 그랬지. 비트코인이 내일 1억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금방 했던 거, 윷을 던져가지고 뒷면이 나올 확률. 아니면은 또 이런 거,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가 일반적인 주사위가 아니라 너네 이번에 지표평가에서 봤던 거, 내가 사각뿔대처럼 생긴 요런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요런 주사위를 던져서 여기에 뭐 1, 2, 3, 4 눈이 서 있겠지. 그래서 1의 눈이 나올 확률, 요런 것들. 내가 지금 제시한 이런 것들은 수학적 확률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수학적 확률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필기되어 있는 걸 한 번에 보여줄게. 요거는 그냥 얘들아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거든. 여기 보시면 수학적 확률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돼. 모두.
그러니까 여기서 모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생각해봐. 주사위는 어떤 식으로 생겼어? 주사위는 정육면체로 생겼지. 그러니까 각각의 면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바닥의 면의 면적들이 다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는 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능성들이 모두 같은 이런 상황이 제시가 돼 있어야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렇게 생긴 각불대 주사위 같은 것들은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이라는 건 존재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요 윗면에 요 눈이 나오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거를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통계적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통계적 확률이 뭘까? 말 그대로 통계를 내는 거야. 이거 오프라인 때 선생님이 요거를 좀 직접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번 주가 원래 오프라인이었는데 온라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요거를 그냥 설명만 해줄게. 통계적 확률을 이제 가장 쉽게 나타내는 예시가 뭐냐면 그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당연히 수학적 확률로 생각하면은 이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통계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내봤을 때도 실제로 6분의 1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주사위를 던질 때 10번 던지고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지고 뭐 10만 번 던지고 1, 10, 100, 1000만, 10만 번 던지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번 던지고 뭐 하는 건지 알겠지? 겁나게 많이 계속 던져보는 거야. 그랬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다 세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번 중에 1의 눈이 뭐 5번이 나왔고 100번 중에서 1의 눈이 뭐 3번이 나왔고 뭐 4번이 나왔고 뭐 이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0번, 40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35번이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수치들이 계속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야.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위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되겠어? 전체 실험한 경우의 수가 되겠지. 전체 실험한 경우의 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놈이 뭐겠어? 우리가 진짜 밝혀내야 됐던 1의 눈이 나온 수가 되겠지. 그래서 요 시행하는 횟수를 내가 n번 시행했다고 생각을 해볼게. 요거를 n번 실행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 n의 값이 커지게 되면 커지게 될수록 이 숫자가 얼마에 가까워지게 될까? 이 숫자가 그렇지 거의 6분의 1에 가깝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어떤 식으로 해야 의미가 있냐면 뭐 주사위를 10번 던지고 100번 던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던졌을 때 그 값을 이제 구해보면은 이 6분의 1이라는 뭐와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 의미가 있으려면 시행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법칙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야. 큰 수의 법칙. 요거 그거 있지 얘들아. 너네 그 확률과 통계 수행평가 중에서 그 발표하는 수행평가 하나 하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 거기서 혹시 큰 수의 법칙이 뭐인지도 조사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큰 수의 법칙은 뭐냐면 통계적 확률에서 어떤 n이라는 그 시행하는 그 횟수 있지. n번 시행한다. 이 n이라는 게 엄청나게 커지면 그 값이 뭐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수학적 확률에 굉장히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는 조금 극한의 개념을 배워야 돼가지고 지금 너네가 조사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아까 했던 거 있지? 아까 했던 거 요런 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랬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수학적 확률이 적용이 안 되니까 직접 저렇게 생긴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그 다음에 윷도 어떻게 이렇게 생긴 윷을 직접 던져보는 거야. 직접 던져서 10,000번, 1000번, 10만번 던져가지고 그 나오는 확률이 이제 통계화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내가 던지는 횟수가 겁나게 많아지면 얘도 결국 뭐와 비슷해진다는 거야? 그렇지. 이 수학적 확률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도 충분히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지.
왜냐면은 요런 애들은 수학적으로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근데 어쨌든 확률이라는 건 존재를 하니까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택한 게 뭐야? 노가다라는 것이. 노가다. 100번, 1000번, 만번, 10만 번, 1000만 번, 1억 번 던져가지고 그 나오는 결과값을 추측을 해서 우리가 이거는 수가 충분히 크니까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 확률이 이거다라고 밝혀도 큰 이상이 없겠구나 라는 거를 보장을 해주는 거야. 근데 수학자들은 엄밀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지. 근데 1억 번 던져서 6분의 1이었는데 2억 번 던졌을 때 6분의 2이면 어쩔 건데 막 이런 게 이제 막 딴지를 걸고 싶은 거지. 10억 번 던졌는데 6분의 5면 어쩔 건데 막 이런 이제 식의 딴지를 수학자들이 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않아 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큰 수의 법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배웠고 표본 공간, 근원 사건, 그 다음에 어떤 사건, 배반 사건, 여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확률의 뜻에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두 가지를 배웠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시험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솔직히 문제화될 수는 없어. 그잖아. 왜냐면은 너네한테 통계적 확률을 문제를 내려면 너네 주사위 갖고 와가지고 100번, 1000번 던져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값을 적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건은 그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아. 그래서 너네가 문제집에서 보거나 뭐 교과서에서 보는 모든 문제들은 이런 용어가 적혀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각각의 사건이 모두 동등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 그래서 요 조건을 그러니까 뭐 시험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배우는 거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수학적 확률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요. 오케이? 모든 근원 사건에 일어나는 경우가 항상 같아야지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풀었던 이런 문제들 있지. 교과서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다 뭐야? 그렇지. 이런 문제들도 이 가능성이 같다는 이거 그냥 용어로 말해주면 이것도 수학적 용어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가능성의 원리라 그래. 동가능성의 원리. 수학적 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같아야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동가능성의 원리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 교과서 문제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뭐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동가능성의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야. 가위가위보를 하는 거, 공을 꺼내는 거, 주사위를 던지는 거 다 각각 꺼내는 게 모두 같은 경우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문제 풀 때도 동가능성의 원리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안 그러면은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확률의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다음 주에 너네가 오프라인 오면 그때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 확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 확률의 성질은 얘들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은 도입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이 시작되겠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연휴가 시험 끝나고 바로 연휴여가지고 조금 많이 늘어질 수도 있는데 얘들아 뭐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 빡세게 놀고 남은 시간 동안은 다음 주 학교 왔을 때 컨디션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공부도 조금씩 하시면서 쉬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행평가를 하나 공지를 해주면 5월달 중에 그 확률과 통계에 관련돼 가지고 너네가 주제 발표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 정해서 주제 발표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고 싶은지 조금씩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가장 베스트한 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주제가 있다면 그거를 찾아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여기? 그래서 그 주제 발표 수행평가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5월 한 달 지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연휴 잘 보내고 다음 주 학교 나왔을 때 보자 얘들아. 수고하셨습니다.